맨 먼저요, 박근혜 대통령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금년 들어서요, 세 번째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원할 적에는 여기 반포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건강이 우려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잔인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MB 대통령, 그 다음에 전직 국정원장들 3명, 4명씩이나 동시에 구속시킨 현 정권의 말하자면 못된 그야말로 이 원인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서 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 그러한 주문을 하는 이 주변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걱정된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기간에 병원 측 의료진이 소견에 따라서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고 퇴원 일정은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밀집 접촉자 때문에 입원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20일간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본인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병인 허리 통증 때문에 삼성 이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치의와 환자분의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의로 병원을 삼성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병명에 대해서는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죠.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어떤 질병 때문에 삼성병원으로 옮겼는지, 자, 성모병원도 뭐 유명한 이 대형 병원이지만은 삼성병원은 뭐 더 대형이고 더 말하자면 명의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신병치료, 이 병 증세가 더 좀 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문재인 정권 얼마나 잔인한 정권입니까? 예. 김정은한테는 쩔쩔매면서도 전직 대통령, 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그야말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에서는요, 김정은, 시진핑 정반대의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캠프, 바로 이제 어제까지도요, 이 김종인, 김병준, 그 다음에 김한길, 삼각 신삼김 시대가 열리는가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참 다행이다. 이 정도에서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다시 극단적 상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 삼김 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맡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이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요, 제가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데일리한 인터넷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맨 먼저 나타났어요. 캠프 안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윤석열 캠프 선대위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차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도 말하자면 선대위가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직 총리들 30명 다 의견을 다 받아놨다까지 나온 바 있어요. 이러한 이 캠프 내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익명으로 이런 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익명으로 언론 플레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오후에 그리고 이는 이제 김한길 대표를 최종적으로 만나고요. 토요일 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근데 토요일 날 만날 때는 보도에 따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난 것으로.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김병준도 오케이 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날 적에는요, 김병준 위원장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만날 때 같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김병준 오케이. 그리고 일요일 날은 김한길 대표 측에서 좋다.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겠다라고까지 해서 일단락 돼서 이제 삼김이 이번 본래 목요일 날 25일 날 삼김 선대위 안이 최고위원회에서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까지 나온 보도가 일관되게 나왔어요. 그러한 입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또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최고위가 열렸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결된 사람은 김병준과 김병준하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이 둘 상임 선대위원장만 가결이 됐어요. 자,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밝힌 바에 의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즉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셨다.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 그래서요, 최종적으로는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보나 캠프 중앙 선대위 관계자만 움직이는 그런 좁은 선거 운동으로는 정권 교체할 수가 없다. 일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요, 경륜 있는 당의 원로, 당내 유능한 청장년 인재를 전부 모아서 당이 하나의 힘으로 합쳐나가는 선대위를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대선 캠페인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도요, 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대위 구성이 돼야 한다. 이 얘기는요, 안정적 국정운영 하려면 이 국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국회 도움이 필요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 180석이니까. 그러려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한길과 김병준 카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대위 구성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 돼야 된다. 여기서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순수 국민의힘만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선대위가 아니라, 이게 탈진보층, 그렇죠? 중도층, 그 다음에 청자년층까지 고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새시대위원회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중도 외연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국민 통합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정권교체 열망은 있지만은 우리 당과 함께 하기를 아직 주저하는 분들을 모두 정권교체 전선으로 함께하는 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요, 다시 한번 김병준 카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 선대위는 아니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직속 새시대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즉 김한길과 김병준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강한 진영, 그리고 말하자면 이 선거 전략관, 이런 거를 볼 때 이 점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이콧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 하루 이틀 망설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충돌 지점입니다. 예.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YS 6주기인데 우리 당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명삼 전 대통령이 얘기한 어록을 하나를 꺼내고 있어요.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어록을 언급하면서 국민 재산을 빼앗고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을 속이며 배를 불린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경고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경고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는데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립서비스 한 거예요.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분노의 여론을 잠재겠다는 계산하에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꼼수 부리지 말고, 꼼수 부려갖고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문재인에 대한 강한 경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 최은순 씨가 말이죠, 이 압류하고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외선주에 증여했다. 이런 지금 루머,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입장문을 보면 최은순 씨가 이제 장모인데요. 최은순 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에 20대 외손주 2명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압류,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었다.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입장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 보도해드리면, 최은순 씨는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거는 압류나 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 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압류와 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은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자세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그럼에도 이 최은순 씨가 재산 압류를 피해 일부러 증여했다는 식의 거짓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대선 본선 국면이잖아요. 이건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래서 언론과 언론기관 그리고 언론 기자 이런 분들을 전부 해당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랄까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오늘 이 색다른 국정운영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 엄마 리더십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오늘 그랜 워커힐 호텔에서 TV조선이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국가정책 발표 섹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엄마 리더십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즉 이미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했다. 이런 점을 약속하고 또 전임 대통령들을 말하자면 이 대상으로 했듯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뒤에 숨지 않고 나와서 소통하겠다.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포용하는 그리고 섬기는 엄마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여기서요. 뒤에 숨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로 문재인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뒤에 숨는 대통령 봤어요? 김학의 사건에서 그랬죠. 월성 원전 사건에서 그랬죠. 울산시장 개입 사건에서 그렇죠. 이렇게 건건이 중대 말하자면 위법 사항과 관련해서 입을 딱 닫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역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이 현 문재인 정권의 권력 남용, 기득권 독식했다는 폐해를 지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말하자면 책임과 통합, 국제 협력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거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되는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거주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러나 승자 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은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이름뿐인 자유는 공하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는 국가의 필수적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서 기회의 세습을 막겠다.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재 중용 그리고 권한 위임을 통한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과 용인에 있고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에 있어서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인재를 모시는 데 있어서요.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이 국정의 최고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으로 돌리겠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엄마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칭송받는 건 국민 편에서 판단하는 원칙을 언제나 지키고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포용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 뒤에 숨지 않겠다. 예, 그래서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중요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됐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단 한마디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입장을 발표한 매우 중요한 선언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말씀 더 추가시키면은
김병준과 김한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견이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김한길 전 대표와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장제원의 의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셋이 만났을 때 선대위 활동에 있어서 화합하겠다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확답을 받은 정도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측근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윤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의 인선을 바라고 직접 데려와서 김종인 위원장과 만났고 후보가 그 정도 의지가 있는데 만족하지 않아도 어떻게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인선안을 관철시키는 게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의 반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자신의 선대위 합류 안건 처리를 보류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선제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론되고 있고,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 김종인이 없는 선대위도 구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났지만은 관련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최고위에서요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총괄위원장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안개 속에 지금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하자면 이 반대 의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나경원 의원도 또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뭐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위원장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최근에 뭐 윤희수이가 이 별도의 저격팀을 팀으로 영입이 된다. 그다음에 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또 말하자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영입이 된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강석천 경제수석 이분도 또 중책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선대위에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 작은 자리라도 내어놓고 싶다. 약 한 달 보름간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내가 차려하는 동안에도 문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종전선언만을 외치고 있었다. 내년의 정권교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연 확대, 중도 확장을 위한 윤 후보의 진정어린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 내년 대선 후에 우리는 정권교체의 염원을 모두 묶어내는 외연 확대의 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직 정권교체 지지율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본인의 선대위 자리가 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는 외연 확대를 위한 인사 영입에 사용되길 소망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어렵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선대위 선대위원장으로 최고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정권 교체만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홍준표 이 부인 한마디 했어요. 그야말로 이 낙마가 경선에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던진 첫 마디가 감옥 안 가도 되겠네요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또 부인도 이 한마디씩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홍 의원이 2030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청년의 꿈 게시물 댓글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한 네티즌이 뭐라고 했느냐? 청문 홍답 코너에서 홍 의원님은 정치 선배 동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등 여러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두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정말 정치판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까지 해본 사람이 그 이상의 무슨 욕심이 나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인지, 서로 간의 정치 보복이라는 건 또 뭔지 이렇게 쓰기도 했고, 또 경선 낙선하는 날 제 아내 첫마디, 이제 감옥 안 가도 되겠네요 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옥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경선을 치르기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페북에 요즘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서로 감옥 간다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라고 느낀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보기에는 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8일날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아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26년간 정치했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의 본심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어요. 왜 주변에서는 말이지 제대로 말을 못할까. 좀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화를 냈잖아요. 자, 윤석열의 본심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네요. 예,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예상한 대로. 예? 윤석열 후보뿐이 없어요. 참모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말이죠. 자신의 보관대로 그동안 준비한 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막 눌러주세요. 예. 김종인을 잘라버렸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단독 함께 안 갈 수 있다. 윤석열이 화났다. 신의 한수 제목 같아. 다 예언한 거야. 신의 한수 제목 쭉 보세요. 맨 처음에 다 아니라고, 과장했다고. 아니잖아요. 함께 안 갈 수 있다. 윤석열이 화났다. 김종인 뿔났다. 뿔나기 뭐 지가 나봤자지. 자, 겉으로 수습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없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을 주변에 강하게 밝혔다고 들었다.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양쪽 사정의 모든 야권의 핵심 인사가 지난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얘기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22일 이 야권의 인사 말처럼 흘러갔다. 윤 후보와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삐걱댔다. 김 전 위원장은 다 결정된 것으로 여겼던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를 연기했다. 반면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반감을 공개 표출했던 날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그다음에 새시대 위원장 요걸 두 개를 이제 두 사람에게 이제 맡긴다는 걸 공식화했어요. 특히나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어제군요. 어제 김한길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김종인한테는 그런 보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김종인하고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어요. 뭐 언론에 같이 있는 모습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아주 공식화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새시대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날 메시지를 던진 거야 사실상. 예. 김종인 버렸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오늘 또 김종인이가 막 난리치면서 제가 더더욱 화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행동 이런 것으로 다 아웃시켰어요. 주변에 이 참모들이 사전 정지 작업을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참 답답했지만 어쨌건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소신대로 이번 선대위를 꾸렸다 이거죠. 자, 기사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결별이에요. 끝났어요. 김종인이 이제 들어오면 뭐 늘 말씀드렸지만 김종인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라도 받아 먹어야지 하는 약간 좀 뭐랄까 굉장히 못된 신보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못된 신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거의 내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힘 안 실어주죠. 끝난 거예요. 총괄 아니라 그냥 골방 늙은이 돼버린 거죠. 끝났어요 이제는. 예, 끝난 거라고 보입니다. 윤 후보가 주변에 많이 얘기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종인을 날릴 거라고. 같이 가기 싫다고. 재수없다고. 예. 그 보도가 나왔으니까 김종인도 이 보도 보겠죠. 이런 상황에 들어온다. 그러면 윤석열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오히려 김종인을 끌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누군가 가서 아유 참고 들어가시죠. 예? 그럼 완전히 김종인 핫바지 되는 거죠. 예. 그 노인의 골방 신세 좀 져봐야 돼요. 자,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한길 전 대표를 후보 직속 얘기했잖아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을 당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괄 선대위원장 영입이 기정사실화됐던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은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때 최고위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시간 달라고. 응? 야, 이게 김종인이 그 그릇을 보는 거예요. 후보자를 개떡으로 보고 있고 지 졸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죠. 아, 후보자가 이런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감사하다. 내가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점잖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영감탱이가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후보를 위하는 게 아니죠. 총괄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보를 위한다면은 아무리 쓴소리를 들어도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윤석열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오늘 더 열받았을 거예요. 저 노인네가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뭘 날 도와줬다고 그동안. 아니 뭐 윤석열을 지금 국민의힘 경선 통과하는데 김종인이가 뭐 10원 한 장 보태줬습니까? 뭐 보태준 게 뭐 있어 지가? 아니면은 뭐 후원금을 냈습니까? 아니면 지지자를 모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방해만 했잖아. 그런 걸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우 이 노인네 재수없어 이렇게. 자, 윤 후보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 합류 연기를 통보한 시점에 대해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의 상임 선대위원장 합류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취재해봐라. 이거 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합류 연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기다리란 얘기. 뭐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예. 그러면은 혹시 김병준 전 상임위원장 김병준 전 위원장의 그 합류 때문에 김종인이 삐진 거 아닙니까? 뭐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취재해. 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 얘기예요. 이건 화낸 거죠. 화낸 거죠. 당신들이 취재해봐. 취재했더니만 나는 기다리라고 들은 적도 없어. 그리고 만날 이유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끝났어요, 이제. 골만 더 깊어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김종인이 골 깊어졌다고 해서 뭐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 가는 게 뭐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뒤에 보도를 보게 되면 이번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해갖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역대급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받고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 나오면은 윤석열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저 그런 대통령이 되려면 김종인 불러다가 40% 받으면 그냥 그저 그런 대통령이고 60%가 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지금 초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슈퍼챗 좀 많이 쏴주세요. 앤디님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어깃장 놓고 있는 홍준표, 김종인 이제는 배제하고 가야 합니다. 예, 김종인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 레이니 스피라님도 감사합니다. 아우 윤석열 깊은 정치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 초우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근데 웃기는 보도를 하나 봤어요. 제가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소개하면 뭐 해. 근데 이 좌파 언론에서 김종인과 결별, 홍준표 영입하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따위 기사가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좌파들은 윤석열 망치는 사람을 총괄로 앉히는 걸 바라고 있구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홍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그거 받으면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홍준표 라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윤석열 후보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지금 기사 막 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막, 알려주고, 홍준표 들어올 거야, 홍준표 들어올 거야, 홍준표 20대표 있어, 20대표 있어. 지금 홍준표 라인들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뻔뿌질하고 있다고. 윤석열한테 가서 꼬실 수도 있어요. 윤석열 주변에서. 아, 김종인 안 들어오면 홍준표 대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히 그러면요, 윤석열 호는 망치는 거예요. 뭐, 선거 끝나면 깜빵 간다고 그러고. 그쵸?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라 망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잡탕밥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총괄 선대위원장에 앉힌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쓴 인간도 웃기지만 그럴 일은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고 아니 잔치집에 재 뿌리는 사람을 갖다가 그 주인공으로 대접하면 그게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이지.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 초상집 만들 일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하고 윤석열은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다고. 일단 생긴 것부터 달라요. 생긴 것부터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생긴 것부터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일단 풍채가 크고 한 사람은 좀 작죠.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은 좀 저돌적이고 그러면서도 신중한 면을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 직선적이다 보니까 막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막말. 그리고 독선적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 라인은 있는데 홍준표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건 뭐 토론회 때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될 일도 없겠지만, 이 총괄 선대위원장 그런 기사는 웃기는 개그 기사죠. 개그 기사. 코미디에 코미디. 있을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뭐 잡탕밥이라고 그랬죠. 잡탕밥. 그럼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면은 뭐 비빔밥 되나요? 그래서 잡탕밥이라고 그랬죠. 잡탕밥. 잡탕밥이 맛있긴 해요. 짜장면집 가면은 비빔밥이 비싸요, 잡탕밥이 비싸요? 잡탕밥이 비싸죠. 그쵸? 홍준표 대표 들어와서 비빔밥 되면은 더 싸구려 음식 되는 거예요. 잡탕밥이 훨씬 비싸요. 아시죠? 잡탕밥이 진짜 비싸요. 예. 어게인 2027. 아이고 혜시가 그런데 내 네 친구냐? 차단시켜버려야지. 말을 곱게 해야지. 내가 네 친구야? 자, 그럼 그 다음 기사 또 이제 한 번씩 이제 분석을 좀 할 게 있어요. 기쁜 소식인데,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역대급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잡탕밥 맛있다고요? 잡탕밥 맛있죠. 그 전에 이거 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중국 음식. 잡탕밥 얘기가 나와서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서 제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수행 쪽을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수행 쪽에 저하고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지금 이제 공식적인 그 어떤 닉네임이나 선거의 그 선대위의 이 직함이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 선대위를 꾸리는 중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수행 쪽으로서 수행을 아주 깊이 관여하는 총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만나서 또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분하고 최측근하고 이렇게 세 명이 수행,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이렇게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고민을 토로해요. 후보께서 지금 이제 행사를 가게 되면 일반인들을 좀 만나고 악수도 하고 젊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그러고 싶은가 봐요. 이제 후보가 이제 나가면 일반인들도 좀 접근을 하고 좀 만나고 그런 사진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반인의 생각이 어떤지 좀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유튜버들 때문에 안 되고 있대. 유튜버들 때문에. 그래서
좀 유튜버들이 양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후보님 생각이다. 에? 뭐 그냥 옆에 달라붙어 갖고 후보가 그냥 일반인하고 만나고 싶어도 카메라가 막 붙어 갖고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 후보가 아유 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많이 가려집니다. 지지자분들, 유튜버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신의 한 수가 그래도 가장 큰 방송이니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말이죠. 그냥 나가갖고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그냥 오면은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야. 아니, 후보를 경호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한데 막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고 경호하고 싸우고 막 소리치고 막 무당들 같대. 무당들. 너무 시끄럽고 어제 같은 경우는 창피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떠들고 다니고 말이지. 저보고 신의 한 수는 뭐 취재하시고 조용히 협조 잘하고 떠들지도 않는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방송에서.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후보를 도와주는 겁니까? 저 같으면 후보가 지지자들도 만나고 시장의 상인들도 만나고 이게 다가오시는 분들 사인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유튜버가 다 둘러싸갖고 뭘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후보를 위해서 뛴다고 하겠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 물러서서 거리를 두고 물러서서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촬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지. 심지어는 말이죠. 저 대구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그날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잘 찍어서 방송을 저녁에 보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하도 유튜버들이 가려갖고 그 방송이 안 나갔대. 윗선에서 이거 뭐 영상이 뭐 이따위냐. 그래갖고 농담말로 이런 말을 해요. 후보자님이 그 일정 나가시면 만나는 사람들이 유튜버다 말이죠. 매일 만난다는 거. 얼굴을 다 기억하. 오늘 또 나가면 또 만나는 사람 보는구나. 경호원 아니면 유튜버.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가 이거 유튜버지만 쓴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게다가 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다른데 취재하던 사람들까지 몰려갖고 아주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야. 돛대기 시장. 떠들고 싸우고 그런 거 막 찍어서 어그로 끌고 무슨 전쟁통 같다는 거야. 후보가 나가면 오죽하면 일반 시민을 만나야 되는데 맨날 유튜버만 만나고 돌아가는 거야 집에. 맨날 나가서 유튜버만 보는 거야. 유튜버 얼굴만. 세상에는 경호원 이외의 유튜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후보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해도 좀 너무하다. 고생하는 건 당연히 아는데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후보가 이렇게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사인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그냥 유튜버가 경호를 하고 있어. 유튜버가 경호원들과 함께. 근데 경호원들과 싸우면서 유튜버가 그냥 경호를 하는 거야. 미치고 펄쩍 뛰겠다고 경호팀의 이 최고 대빵이 정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굴이 뜨거워졌어.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야. 솔직히 말하면. 취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우리도 얼굴이 뜨거워. 그래도 우린 떠들진 않잖아. 완전 무당 같다는 거야. 무당. 국거리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취재해도 정말 그냥 많아갖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와갖고 막 떠들면서 다니고 싸움 붙이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별짓 다 한다는 거야. 짜증나 죽겠대. 그래서 물론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선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협조를. 협조를 해달라는 거야. 협조.
여기도 지금 글 올리시는 분들 뭐 나보고 뭐 1절만 하라, 뭐 유튜브 없으면 뭐 안 된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유튜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그 조연일 수도 있고 주인공을 빛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화 보면 그러잖아. 어? 주인공 있고 조연이 있어. 조연이 죽는 장면이야. 빨리 죽어야 돼. 주인공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조연이 막 안 죽어. 막 총 쐈는데 막 주인공 앞에서 막 그게 그냥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거야. 어? 연기를 못해 그냥. 앞에서 조연이 별 지랄 다 떨고 있어서. 그게 지금 영화를 살리는 거냐. 어? 자제해달라 이거야. 자제. 예? 제가 선배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선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후배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하는 거지만 제가 선배니까 얘기하는 거야. 책임을 지고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막 떠들고 경호원하고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어? 심지어는 야구장 들어가는데 표도 없는데 막 밀치고 들어가고. 어? 이게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 후보를 도와준다고? 어떤 사람들이 뭐 1절만 하는데 그 사람 유튜버야? 어? 자제하라고 얘기했잖아. 자제하라고. 어? 적당히 해야 될 거예요. 적당히.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제 말이 뭐 지금 어디서 들어갖고선 말이 거짓말을 하는 거 같냐고. 실제로 만났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화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잖아. 보시면. 어? 후보 일정을 이렇게 좀 공개하는 거는 좋아요, 다. 근데 웬만큼 해야지, 웬만큼. 에? 그냥 뭐 후보 지나가는 길 다 막고 있고 후보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말이죠. 한둘이 그래야지, 한둘이. 응? 그러니까 후보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도 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응?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경호원들하고 유튜버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질 못해. 그 사람들이 다 가려놔갖고. 응?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에? 적당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 대표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 지금 전화해도 돼요. 전화해도. 어?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습니다. 한번 인터뷰해 주세요. 이거 하기도 웃기잖아. 그쵸? 에? 지금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적당히. 에? 그게 서로서로를 위한 거죠. 응? 가서 취재할 것 같으면 조용히 말을 하고 좀 분위기 살피면서 해야지. 무슨 그냥 살판 났어. 살판 났어. 어? 방울 달아주면 무당이야. 무당. 어? 스마트폰에다 방울 달아주면 무당이야. 무당.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별 지랄 연병 다 떨고 다니고. 내가 거기 나온 유튜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어?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적당히.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를 위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 그거 봐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거를. 잘한다고. 어? 후보를 망치고 있잖아. 후보가 사람들을 못 만난대잖아. 후보가 사고가 날 것 같대잖아. 막 옆에서 얘기를 해요. 후보자님 다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리고 맞기도 했다는 거야. 스마트폰에 후보자가. 응? 맞아갖고 후보자가 상처까지 난 적이 있대요. 머리에. 응? 카메라 들이대갖고 부딪혀갖고. 응? 자, 하여간 그렇죠. 여기도 보면 오래오래 라이브 방송하는데 일반 국민들 대부분 얼굴 나올까봐 접근도 잘 안 합니다. 좀 조심합시다. 조심 좀. 에? 조심 좀. 에? 에휴. 김지영님 감사합니다. 에. 제가 쓴소리 할 때 얘기 들어주세요. 에? 옛날에 나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태극기 집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 그 태극기 집회는 지금 그때는 구독자도 별로 없고 어려울 때니까 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대선 기간인데 그리고 저는 대선 기간 때도 지난 홍준표 대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방송 보세요. 에? 방송 보시라고.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어?
완전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주 경호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어? 이게 혹시 좌파들이 보낸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 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냐? 이 정도야 이게. 자제 좀 하자. 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자 여기까지 좀 말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이 또 뭐 좀 나가서 취재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협조를 해주고 있다고. 협조를. 신의 한수는요. 아까도 뭐 방송 보는데 어떤 분들이 그 유튜버 와서 우리 캠프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좀 쓸데없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얘기. 신의 한수 취재할 때. 다 우리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한수가 좀 취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다 얘기가 돼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뭐 우리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 뭐 하여튼 제가 뭐 유튜버들 얘기지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점잖게 좀 거리를 두고 웬만하면 그 복장도 좀 이쁘게 입고 다니고 깨끗하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제가 유튜버계에 그래도 대선배고 시조인데 내 얼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후끈거려 갖고 말이지. 우리도 그 중에 한 명 아니야. 후끈거려 갖고 내가 쪽팔려 갖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 말을 못 하겠어.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호남에서 약진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옳은 말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이지 그걸 선동질을 하는 사람이 이 안에 몇 명 있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의 한수는 캠프하고 합의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합의하에. 근데 뭐 괜히 뭐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 갖고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점잖게 합시다. 점잖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는 이유가 자꾸 그런 거에 선동되지 마시라고. 후보가 싫어한다니까. 후보가 오죽하면은 신의 한수를 통해서라도 얘기해달라고 나한테 캠프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죽하면 사고 난다고. 엘리베이터 오늘 에스컬레이터구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 사람 넘어지고 그래갖고 다칠 뻔했잖아. 근데 자기들 취재하느라 그 사람 돌보지도 않은 거야. 그래갖고 신의 한수 촬영팀이 일으켜줬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방송 보다가 우리가 넘어진 줄 알았어. 우리 촬영팀이 넘어진 줄 알았어. 아휴. 남들 생각하고 해야지.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아휴, 참.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아주 좋아요. 자, 10일은 갤럽에서 15%, 27일은 27일이 아니네. 15일은 27%, 그 다음에 20일은 27%. 윤석열 호남 지지율 약진이다, 이거 약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좌파 정부 및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영입하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두 자리 지지율 기록을 하고 있다. 두 자리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순항 중이다. 역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90대 0이죠. 거의 90%에 가까운 압도적 몰표와 지지율을 보였던 호남 민심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윤 후보가 5일 당 최종 경선에서 승리한 후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에서 지금 전 지역에서 두 자리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호남권에서 16%,
이재명이 50%예요. 근데 과거 7, 80%였던 것에 비하면 윤 후보가 지금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예? 최근에는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놀랍다 이거죠. 자, 호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은 10.5포인트, 10%뿐이 안 돼요. 한국갤럽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호남에서 15%, 11%, 10%대로 아주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계속 상승세. 그래서 거의 3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역대급 지지율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호남 막말이 있었잖아요. 호남 막말. 비야. 뭐 전두환 발언. 사과했잖아요. 그게 영향 없다고 그랬잖아. 오히려 호남 보수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호남 보수들 똘똘 뭉쳤고요. 나름 역사에 대해서 인식 있는 분들도 뭉친 거야. 호남 비하 발언 이거 안 통했다는 거 신의 한 수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전두환 정치 잘한 거 사실이잖아. 응? 그거 가지고 오히려 뭐 윤석열이 광주 갔는데 난리치고 이게 역풍 부른 거예요, 역풍. 응? 자, 하여간 윤 후보의 최근 호남권 인사 영입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이어져온 호남구의 연장선이라면서 그만큼 국민의힘을 향한 호남의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김종인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김한길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에 호남은 더 올라가요. 예? 호남에서 김한길에 대한 위치가 상당한데, 야, 호남도 저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럼 호남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중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10명 영입하는 것보다 김한길 1명 영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봤다 이거죠. 김종인 100명 와봐야 김한길 1명을 못 당해내요. 지지율 면에서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에서도 호남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예? 아주 훌륭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근데 오늘 조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뭐냐면은 지금 40대 39인데 이 여론조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철수가 심상정보다 낮게 나오는 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45대 지금 39 아닙니까? 이재명은 올라갔고 윤석열은 떨어졌고 이렇게 됐는데 이 심상정이 높고 안철수가 낮잖아요. 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응답자의 이념 성향 비율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였고 진보 응답자가 24였는데 10% 차이였다. 반면 이번에는 보수 응답자가 31%고 진보가 27이다. 차이가 4.0. 그러니까 진보 응답자가 늘어났다. 때문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따지면 윤석열은 한 47 정도 가고 이재명은 30대고 그리고 안철수가 한 6% 5%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합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이 50대 이상 60%에 가까운 득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오랜만에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분석했네요. 신의 한 수가 이거 많이 분석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가 많이 응답했고 보수가 덜 응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뛸 거야. 이게 지금 김한길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김한길 효과를 더 볼 것이고 잠시 주춤하다가 지금 김종인이 안 들어왔죠.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개박살 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안철수하고 단일화 이벤트를 벌여서 지지율을 또 확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좀 편해졌어요. 예, 김한길 대표하고 친하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당도 했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넓혀갈 것이고 단일화 얘기가 나올 거고 말이죠. 예. 그리고 김병준 교수는 윤석열 후보와 이제 손을 잡고 선대위 잘 꾸려갈 거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잘 됐어요. 조율이. 그러니까 김종인 안 들어와도 되는 거죠. 끝났어요. 김종인은. 아까 보도대로
함께 안 간다, 윤석열은. 기분 나쁘다. 굉장히 열받아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없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을 주변에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 참모들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응? 참모들이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야. 에? 참모들이. 후보가 이렇게 의중을 밝혔으면 참모들이 뭔가 좀 결단을 해서 좀 센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김종인이나 이준석에게 지금 다 윤석열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면 혼란만 더 많아질 텐데요, 이러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무슨 혼란이 많아져. 윤석열이 세게 얘기하는 게 더 혼란이 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주변 사람들이 더 세게 얘기해야지 후보가 세게 얘기합니까? 가오 떨어지게? 후보자인데? 후보자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주변에서 공격을 하고 또 방어를 할 수 있으면 방어를 하고 이래야지, 왜 후보자한테 다 맡겨놓죠? 저번에 조성은 사태 고발 사주도 그래요. 김병민 논평 보세요. 그거 그 논평이에요. 애들 장난이지. 나중에 후보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 조작이고 공작이다. 세게 나가잖아요, 후보자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아니었으면은 끝났어요, 이미 게임이. 그 참모진들, 그 가방모찌들 데리고 다니면 될 게 하나도 안 된다니까.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주 잘 돼가고 있다 이거죠. 예. 알렌체님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참 무궁화 닉네임은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오늘은 슈퍼챗이 뭐 없네.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없어. 좀 성원 좀 해주세요. 이 방송에 나와서 평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일명 보따리 장수라고 해요. 보따리 장수. 방송에서 평론을 어떻게 하냐면, 저도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평론을. 돌아온 저격수도 하나만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난 뒤에 그거 끝나고 몇 군데 다니다가 작가들이 하려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익산 오모군 황선 신은미한테 도시락 폭탄 던져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제가 그 고등학생을 도와줬어. 구속이 돼갖고. 그랬더니만 그 방송 작가들이 신 대표님 그런 애들하고 놀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방송 못 한다 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걔가 어린 나이에 애국심을 갖고 한 건데, 그래서 도와준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냐, 나 이럴라면 방송 안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송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곳저곳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송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 작가들이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제가 돌아온 저격수다 할 때 그거 하나만 딱 오로지 하고 다른 데는 출연도 안 했어요. 다른 데 출연하면 돈 더 많이 벌지. 안 했다고요. 근데 다른 평론가들 있잖아요. 물론 어떤 특정 캠프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기 그 진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솔직히 방송 그 평론가들이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칭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생계형이 많아요. 생계형이. 특히 변호사들이 그래. 생계형이. 작가들이 써준 대로 읽는다고, 작가들이. 심지어는 말이죠, 좀 전 방송에서는 정치 평론하다가 그 다음 방송에서는 나라오 발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나라오 발사를. 그때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나라오 발사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정치 평론 할 때,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한 패널이 막 정치는 이렇습니다, 어쩌습니다 막 얘기하고 박근혜 정부 이렇습니다 하더니만, 그 다음 방송 가서 나라오 발사하는데 갑자기 우주과학 평론가가 됐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우주과학을 했지?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정치도 하지 우주과학도 하지. 그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 다른 방송 가서는 북핵 문제가 터졌거든. 근데 갑자기 물리학도가 됐어. 물리학도가 뭐 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거. 그 요즘에는 그 사람 보니까
또 무슨 그 사건 사고 그런 거 하더라고. 사건 사고. 야, 저건 평론이 아니라 연기구나. 연기. 신문에 나온 거 적당히 짜맞추기 해서 연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평론 자주 하는 사람들을 믿진 않아요. 자, 리엔젤라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KD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무궁화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주세요. 천리양님 감사합니다. 뚜비네집 감사합니다. 뚜비네집님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세요. 이강욱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평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뭐 그냥 징징대야 보내주시나? 그 우는 애한테 젖주는 건 맞아. 우는 애한테 제가 느꼈어요. 우는 애한테 젖주는 게 맞아. 유튜버도 우는 애들한테 젖주는 게 맞아. 그 뭐 방송하는 애 봐요. 통장에 10만 원뿐이었고요. 막 이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만 걔 30억짜리 집에서 살잖아. 야, 그러니까 우는 애한테 젖주는 건 맞아. 뚜비네님 또 감사합니다. 신튜브 화이팅. 예. 아까 제가 유튜버들 좀 자제하라. 현장에서 좀 조용하고 주변에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취재해라.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저희는 허락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까이 하는 거지. 에? 허락받지 않는 캠프랑 누가 얘기한다고 자꾸 신의 한수 취재팀한테 와서 우리가 캠프랑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회초리바람님 감사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릴레이로 응원합니다. 예, YK 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튜브는 잡탕을 즐기시나 정기종님. 예. 저는 잡탕밥 잘 안 먹어요. 중식이 먹고 나면 좀 입안에 많이 남아서 방송하기엔 별로 좋질 않아요. 손님들 만났을 때 뭐 먹는 건데. 중식이 이렇게 저한테는 잡탕밥보다는 저는 중국집 가면 그냥 간단하게 짬뽕 하나나 짜장 요 정도 하죠. 예. 멜로디님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저녁에 우리의 그 호프 애국자 박대출 의원하고 감사합니다. YK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원님하고 내일 저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박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친박의 좌장,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또 적극적으로 도우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박대출 의원을 만나서 또 저녁에 이야기하면 더 재미있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일 오전에는 요즘 뜨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셔서 여러분들 방송합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할까 녹화로 할까. 알렌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윤님 어제도 해주셨는데 언제나 신티브 응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청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진짜 많이 번호주세요. 계좌번호 입력해주세요. 계좌번호. 나 이런 거 좀 쑥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데 수개표 운동 좀 여러분들 성원 좀 해주세요. 진짜. 저희 수개표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개표 이거 여러분들 성원. 아까 계좌 올려달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처럼 밑에다가 방송 계속 내내 계좌번호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필요할 때만 올리는 거예요. 자, 하여간 내일은 그렇고 내일 김재원 최고위원 방송을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받아주실 수 있으니까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라이브로 할지 오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라이브로 한번 9시 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한번 9시 반에